안녕하세요. 조직행동론 10월 2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조직행동의 개인 수준 차원에서 개인이 조직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개인의 가치관, 성격, 감정, 학습과 태도, 그리고 동기부여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집단 수준의 연구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번 보강 시간에는 조직행동론의 기초 개념으로서 조직행동의 정의, 연구 수준, 그리고 조직행동의 성과 달성을 위한 변수들, 조직행동 발전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행동의 기본 개념으로서 먼저 조직행동의 정의를 살펴보면 조직행동론은 조직의 성과 달성을 위한 것, 그리고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 그리고 결근을 방지하고 이직을 감소하고 또 개인의 조직 시민 행동과 직무 만족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조직이 처해 있는 시장과 그리고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직 행동을 연구할 때는 상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직 행동 연구 수준을 살펴보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행동, 집단의 행동, 조직의 행동을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집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고 조직 전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변수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 내 인간의 행동과 조직과 소집단의 관계, 개인과 조직의 관계, 환경과 조직의 관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직 성과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첫 번째 독립 변수가 있고 두 번째 종속 변수가 있는데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에 따라서 결과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먼저 독립 변수를 살펴보면 개인 차원의 독립 변수는 우리가 9월달 동안 배웠던 지각, 개인의 의사결정, 학습, 그리고 동기부여, 그리고 감정, 성격, 가치, 태도, 능력 등이 있습니다. 집단 차원에서의 독립 변수는 갈등, 의사소통, 권력, 리더십 등이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의 독립 변수는 크게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 등이 있습니다. 종속 변수를 살펴보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생산성은 효과성과 효율성 모두에 관련되어 있으며 최소 비용으로 최대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근과 이직은 조직의 성과에 큰 저의 요인이 되는데 결근은 업무 보고의 부재를 의미하며 이직은 조직으로부터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이탈을 의미합니다. 조직 시민행동은 직무기숙서에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직무만족은 이직과 결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무에 대한 나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조직 이론의 영역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인적 자원 관리는 미시적 관점에서 실용적인 학문이고 지금 2학기 때 배우는 조직 행동은 조금 미시적 관점에서 이론적인 학문으로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목적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고 또 인간은 일관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면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예측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조직 행동의 학문적 조직 행동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성과 지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성격이 있고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이죠. 이러한 조직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친 학문은 심리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인류학, 정치학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2절 조직과 조직 행위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조직이 인간의 행동과 관리 그리고 조직 구조가 어떤 조직의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구성 요인을 살펴보면은 기초 요인과 구조 요인, 상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 요인을 살펴보면은 지배구조와 역할구조가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구성원들 간에 용인된 권력이나 권한을 갖도록 규정된 질서를 의미하며 역할구조는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이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구조 요인은 가업의 분화, 권한의 배분, 공식화, 통합 또는 조정이 있습니다. 과업의 분화는 조직 전체 과업을 특정 단위 또는 부서로 전문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능에 따른 수평적 분화와 계층에 따른 수직적 분화가 있습니다. 또 권한의 배분은 업무 수행에 따른 권한 배분의 문제로서 라인과 스텝 간의 스텝 간 또는 직권화와 분권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공식화는 조직 참가자들의 행위를 규정하는 규정과 규칙의 명시화된 정도를 의미합니다. 통합 또는 조정은 상이한 여러 사회 시스템 사이의 노력의 통일을 기하는 과정으로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인 통합, 대각적 통합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적인 요인으로는 기술과 조직구조, 환경과 조직구조, 규모와 조직구조 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자원과 정보의 배분, 구성원의 노력을 통합화하는 과정, 즉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인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구성원의 욕구, 협동적 노력, 상호작용 기회의 증대, 가치관 등은 조직 유효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조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으로 나뉘어서 보면 개인 수준에서는 지각, 학습, 태도, 동기부여, 직무만족, 조직 몰입 등이 있고 집단 행위 수준에서는 의사소통, 응집성, 갈등, 리더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행위 수준에서는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직 행동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행동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00년대부터 1940년까지 합리적 조직 이론이 성행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조직마다 처한 상황이 비슷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가정 으로 효율화에 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으로 이때에는 과학적 관리법 그리고 이때에는 과학적 관리법,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베버의 관료제 회의율의 관리론이 등장하게 되죠. 먼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살펴보면 테일러의 과학관리는 유일 최선의 작업 방법을 규명하기 위해서 작업을 분석하고 동작을 연구해서
일일 표준 과업을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천 방안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관리와 작업을 분리하고 또 차별적인 성과급제를 지불하는 거죠. 합리적 조직 이론이 성행했던 190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조직마다 처한 상황이 비슷하고 구성원들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가정을 하에 효율화에 대해서 유일 최선의 방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때에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베버의 관료제, 페이올의 관리론들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유일 최선의 작업 방법을 규명하기 위해서 작업을 분석하죠. 그리고 동작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연구해서 일일 과업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차별적인 성과급제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드의 유동식 생산 조립 방법이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3S가 나오죠.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학적 관리론의 기본 관점은 과학적 분석에 의해서 유일 최선의 작업 방법이 발견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적 방법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조직 내 인간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는 합리적 존재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고 조직의 목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고 과업은 반복적이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데 조직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고 조직과 구성원들의 합리성만 강조하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 그리고 타산적이고 합리적인 점만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노사 양측의 거부는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이 생산 조직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베버의 관료제론을 살펴보면 권한의 형태에 따라서 조직을 세 개로 구분하는데 전통적인 권한 형태, 카리스마적 권한 형태, 합리적 법적 권한 형태로 세 개로 구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통적 권한 형태는 전통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자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카리스마적 권한 형태는 지배자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법적 권한 형태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의미하며 합리적 권한 관료제의 특성은 권한과 역할 규정, 그리고 구조, 문서화, 임무 수행의 비개인화, 구성원의 전문화, 규칙과 절차의 공식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료제의 순기능은 표준에 의해서 구성원들의 행동 통제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신 재집권을 인정함으로써 고용 안전성을 제공하며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공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직적 권한 계층을 통해서 책임 수행이 용이하다는 것이 관료제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료제의 역기능으로는 목표 달성 수단인 규정과 절차의 중시로 목표와 수단의 대치가 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규정과 규칙에 대한 집착으로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큽니다. 그리고 지나친 표준화에 대한 추구로 인간성 상실과 무사한 일주의를 초래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관료제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는 지나친 전문화 추구로 다른 분야에 대한 몰 이해와 무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료제의 비판으로 조직의 공식적인 요인을 집착하게 됨으로써 공식적 규정과 제도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비공식적인 요인을 경시하는 거죠. 폐율의 관리론을 살펴보면 병영활동으로 기술적 활동, 상업적 활동, 재무적 활동,
보호적 활동, 회계적 활동, 관리적 활동을 살펴볼 수 있고, 관리적 활동은 경영 원론에서도 배웠다시피 계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 5가지가 있는데 요즘 현재는 명령과 조정을 합해서 지휘로 정정해서 관리 기능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화, 두 번째 조직화, 세 번째 지휘, 네 번째 통제. 음. 관리자의 역할들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역할, 정보 제공 역할, 의사결정 역할이 있습니다. 관리자의 역할은 대인관계 역할에서는 대표자 역할, 리더십 역할, 연계활동 역할이 있고 정보 제공 역할에서는 모니터 역할, 유포자 역할, 대변인 역할 등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역할에서는 기업가 역할, 문제 해결자 역할, 자원 배분자 역할, 협상자 역할 등이 있습니다. 관리 기법으로는 대인관계 기술과 전문적 기술,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개념적 기술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폐쇄 합리적 이론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조직을 폐쇄 체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비공식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합리적, 경제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은 조금 무시하고 경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률 제고만을 유일한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측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발전 과정의 폐쇄 자연적 조직 이론은 앞서 얘기했던 폐쇄 합리적 조직 이론의 특징인 관리 원칙, 규칙의 지나친 강조, 비인간화, 경직성, 단조로운 직무, 고정된 명령 체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등장한 이론으로서 호손의 인간관계론, 메슬로우의 이론, 그리고 XY 이론 등이 있습니다. 호손의 인간관계 이론을 살펴보면 조직은 기술적, 경제적인 체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체계, 그래서 비공식적 집단과 민주적 리더십, 조직, 직무 만족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리적 욕구 외에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추구하고 하기 때문에 사회 규범과 비물질적 보상과 제재에도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론의 비판은 조직의 비공식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는 것이 있습니다. 의 욕구 이론과 XY 이론은 우리가 9월 중에 동기부여 부분에서 학습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적 조직 이론은 먼저 시스템 이론으로서 환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조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조직 설계 시에 과학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위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상황 이론은 시스템 이론의 실증 분석 결과로서 상황 변수와 조직 특성 변수가 합하여져서 조직 유효성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조직 행동의 기본 개념부터 조직 행동론의 발전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10월 2일 보강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